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미국산이 아닌 모든 자동차의 25% 관세 부과 GM, 포드, 스텔란티스 주가 하락, 그리고 트럼프 관세 유예 시사 중국이 틱톡을 놓아주면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아주 중요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미국 자동차 산업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25% 자동차 관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주가는 각각 3%와 5.1% 급락했고 스텔란티스는 무려 4.3%나 하락했습니다. 반면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테슬라 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업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범위에 적용됩니다. 사실 자동차 업계는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것이라고는 크게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정치적 레토릭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되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 질서에 큰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차량과 부품들에까지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한 대당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제조업체의 이익을 크게 깎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쉐보레 이코녹스는 멕시코에서, 토요타의 RAV4는 캐나다에서 생산됩니다. 이 차량들 모두 관세 대상이 되는 셈이죠. 미국은 현재 매년 약 7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인기 있는 모델들 중 상당수는 부품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조달됩니다. 특히 현대와 기아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65%가량을 한국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한국과의 무역협정 덕분에 관세가 면제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대출 이자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는데요. 이는 미국 내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RBC의 자동차 애널리스트 톰 나라야는 이번 관세는 자동차 산업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으며 웨드부시에 댄 아이브스는 외국과 많은 미국 브랜드에 허리케인급 충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연간 1천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4천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판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 부담, 제조사 수익성 저하 등 여러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UBS의 분석에 따르면 만약 자동차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관세를 전가하게 된다면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는 2025년 한 해에만 18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온건한 시나리오로 보더라도 운영이익이 최소 15%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제조를 강화하고 싶어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수년간의 재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생산을 북미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관세는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월가는 아직 이 조치가 완전히 영구적으로 시행될 것인지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꺼낸 카드인지에 대해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틱톡, 매각과 중국 관세 문제에 얽힌 중요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뉴스의 중심에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틱톡의 매각을 허용할 경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도 뭔가 승인의 형태로 역할을 해야 할 겁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관세를 약간 인하하거나 무언가를 해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틱톡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짧은 영상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 틱톡의 소유주는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죠. 현재 미국 정부는 4월 5일까지 이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거나 아예 미국 내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만약 그 시한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애플, 구글, 오라클과 같은 기업들이 벌금과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들 기업은 틱톡이 미국 내에서 운영되도록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앱스토어를 통해 틱톡을 배포하거나 틱톡의 영상을 서버에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사실 이 매각 시한은 원래 1월 19일, 즉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이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때 틱톡은 미국 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행정명령을 통해
75일간 협상을 연장했으며 미국 기업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일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으로 연장 권한이 있는 90일 조항을 쓰지 않고 자신의 행정명령으로 연장을 강행한 겁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3명은 편지를 통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법적 책임에 노출됐습니다. 이는 정당화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즉, 대통령의 조치가 합법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것을 우회했다는 비판이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무려 20%포인트 인상한 상태이며 4월 1일에는 추가적인 관세 인상 조치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매각을 관세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 정부는 틱톡의 매각을 허용하려면 규제 당국의 공식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럴 의사가 없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죠.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은 계속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번 협상이 끝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냥 또 연장하면 됩니다. 그의 말처럼 이 협상은 한 번에 결론이 나기보다는 시간을 끌며 계속 연장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소식은 단순한 틱톡 앱의 매각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 테크 기업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정치적인 협상 전략이 모두 얽혀있는 큰 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 내 테크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의 관세 정책, 테크 산업의 재편성,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 전략에 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틱톡이 실제로 매각될지 아니면 다시 또 정치적 카드로 활용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